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입니다. 오늘은 수소 기술주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기업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기업은 에코프로, 사마전기, 그리고 일진하이솔루스입니다. 세 기업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수소 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성 면에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곳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수소 기술주 투자에 필요한 핵심 포인터를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소재 강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수소 관련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마전기는 축전지 및 전력 부품 기술을 기반으로 수소 연계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고, 일진하이솔루스는 수소 저장 용기와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기업은 각자의 위치에서 수소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술과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세 기업이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사업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주가 흐름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슈가 실제로 기업 가치와 기술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기술 분석으로 넘어가면 에코프로의 소재 기술이 어떻게 수소 에너지와 접목되는지, 사마전기의 전력 부품 기술이 수소 기반 에너지 생태계와 어떤 방식으로 시너지를 내는지, 일진하이솔루스의 수소 저장 솔루션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기술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기업의 성과와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단순히 이름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각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향후 어떤 경쟁력을 발휘할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 세 기업이 왜 지금 수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투자 기회를 제공할지 그 핵심 포인터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술이 현실이 되고 투자가 기회가 되는 순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 영상이 바로 그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2025년 에코프로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중심 기업으로 알려졌던 에코프로가 이제는 수소 산업을 향한 본격적인 확장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술 성과와 시장 계획을 하나씩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와 기술 중심의 시청자 모두에게 주목할 만한 한 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을 먼저 들여다보면 매출은 전분기 대비 약 24% 증가한 8,068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역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1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간 침체된 배터리 업황 속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에코프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계질 및 복합 분리 구조체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 기반의 사업이 존재합니다. 올해 에코프로가 내건 핵심 경영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코스트 리더십 확보입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를 기술 기반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둘째, 기술 리더십 강화입니다. 단순한 추종자가 아닌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선도 기술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수소 산업 확장입니다. 단기적인 내수 시장을 넘어서 수소 경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유럽과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글로벌 진출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기술은 무엇일까요? 에코프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화알로이테크, 대구가톨릭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용 계질기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수소 분리 복합 구조체 기술에 있습니다. 복합 구조체는 수소와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역할을 하며 이 구조체의 효율에 따라 수소의 순도, 생산 효율, 그리고 정제 부담이 결정됩니다. 에코프로의 계질 시스템은 운전 온도를 550도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 대비 현격한 효율성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계질은 700도 이상에서 이루어지지만 고온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시스템 유지 비용을 높입니다. 에코프로의 기술은 이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수소 순도 98%, 일산화탄소 농도 0.5% 이하를 구현함으로써 후단 정제 공정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실험실 수준의 결과가 아닙니다. 현재 오노르말 세제곱미터 퍼 아워급 수소 생산이 가능한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되었으며 양산을 위한 금속 지지체와 촉매 생산 공정까지도 국산화를 통해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는 기술이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해외와의 경쟁력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수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넬 ASA,
에어리퀴드, 린데 같은 대형 업체들입니다. 이들 기업은 주로 대규모 수전의 시스템이나 산업용 수소 생산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는 중소형 온사이트 수소 생산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나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트렌드에 적합한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점차 반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소 대기업들은 기술 확대와 시장 기대감에 따라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에코프로 역시 올해부터 수소 기술 기반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이 아닌 기술 기반의 구조적 성장에 베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글로벌 수소 시장 자체가 2023년 기준 약 70조 원 규모에서 2050년까지는 10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에코프로가 확보한 기술은 이러한 시장 흐름과 정확히 맞물려 있으며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형태의 수소 제조 솔루션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의 에코프로는 단지 배터리 소재 기업이 아니라 수소 기술 기반의 미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작한 첫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의 정량적 성과, 양산성, 그리고 글로벌 수요와의 적합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고려할 때 향후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기술 개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기술은 바로 에코프로가 주관한 수소분리 복합구조체를 이용한 오노르말 세제곱미터 퍼 아워급 고효율 천연가스 계질기 개발입니다. 이 기술은 천연가스를 계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 즉 수소계질기에 관련된 기술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복합구조체, 그리고 계질기 효율입니다. 먼저 이 기술이 국내외 선두기업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이번 개발을 통해 계질 효율을 7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하면 기존 기술의 한계 효율이 약 70%에서 79%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용화된 제품 대비 상위 수준의 효율을 구현한 것입니다. 특히 복합구조체를 이용해 운전 온도를 550도 이하로 낮추면서도 효율은 87% 이상까지 확장 가능한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된 형태입니다. 반면 해외 선두 기업들을 살펴보면 넬 ASA는 수전해 기반의 수소 생산 기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수전해란 전기를 이용해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방식인데 넬은 이 기술로 전 세계 수소 스테이션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넬은 중소형 계질기 기술보다는 수전의 중심이고 계질기를 통한 소규모 현장 수소 생산 기술은 미흡한 편입니다. 또 다른 글로벌 선두 기업인 에어리퀴드는 대형 플랜트 수준의 고정형 수소 생산 기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생산량을 갖추고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수소를 소량 생산하는 컴팩트한 구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는 오노르말 세제곱미터 퍼 아워급, 즉 하루 약 120 노르말 세제곱미터 수준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 수소계질기에 집중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수소 생산 장치는 충전소에서 현장용으로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해외 대형 장치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며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용 계질기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에코프로의 기술은 복합구조체 안에서 수소를 선택적으로 분리해내는 기능을 가진 동시에 다공성 금속 지지체를 통해 고온에서도 구조를 유지하며 촉매 반응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기공률 30%, 내외경 파이 13mm 곱하기 파이 9mm, 길이 450mm라는 정밀한 지지체 설계는 국산화된 제조 공정으로 확보된 것이며 이는 해외 고가 제품 대비 원가 경쟁력도 높입니다. 요약하자면 에코프로는 중소형 수소 제조 장치에서 국내외 기술 대비 높은 효율과 낮은 온도, 낮은 일산화탄소 농도까지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기술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해외 수소 선두 기업들의 주가 동향입니다. 먼저 넬 ASA입니다. 넬은 노르웨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수소, 충전소 건설 및 수전의 장비 판매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1년 기준 넬의 주가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고 특히 2025년 초부터 유럽 내 수소 인프라 확장 정책에 힘입어 30% 이상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어리퀴드는 프랑스 기반의 산업용 가스 글로벌 리더입니다. 수소 관련해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의 대형 생산 플랜트를 운영 중이고 수소 트럭 및 충전소 연계 프로젝트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기준으로는 3%대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과 함께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소 산업의 확장과 함께 지속적인 기관 투자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린데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며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10% 이상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린데는 수소뿐 아니라 LNG, 산소, 질소 등 다양한 산업용 가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에서 2025년에는 수소 관련 케이펙스 투자 확대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약 15에서 20%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소가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정부 정책, 탄소 중립 흐름,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확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성장 산업의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국내외 대학이 수소계질 및 수소 분리 기술에 대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이번 과제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대가대는 천연가스 계질 반응에 대한 전산 유체역학 기반 반응기 설계 최적화, 즉 수치 해석을 통해 온도, 압력, 반응 시간 등 반응 조건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또한 이 설계를 바탕으로 공정 설계 패키지를 구축해 산업적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이 프로젝트에서 오노르말 세제곱미터 퍼 아워급 수소 분리 복합구조체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수소 순도 98%, 일산화탄소 0.5% 이하의 수소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소형 고효율 수소 생산 기술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MIT, UC 버클리, 도쿄대학 등에서 분리막 계질기,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와 연계된 계질기, 나노촉매를 이용한 고온 수소 생산, 이산화탄소 포집과 연계된 계질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촉매 안정성, 장기 내구성, 복합 촉매와 분리막의 반응 특성 제어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술은 중소형 장치 실증 및 산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해외는 이론적 원리와 고성능 특성 구현 중심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글로벌 수소 시장은 현재 약 70조 원 규모로 평가되며 2050년에는 약 1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온사이트 수소 생산 시스템, 특히 소형 계질기 기술은 도시명 충전소, 소형 운송수단, 분산형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코프로의 기술은 운전온도 550도 이하, 계질기 효율 87% 이상, 컴팩트 설계라는 세 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소형 수소 생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습니다. 특히 낮은 일산화탄소 농도는 후단의 정제 비용을 줄이고 전체 시스템의 단가를 낮춰 경제성에서도 경쟁력을 가집니다. 또한 다공성 지지체의 국산화, 복합구조체 성능 확보, 생산 라인의 양산성 검증 등은 수출 시 제품 신뢰성과 인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하신 에코프로의 주가 전망입니다. 현재 에코프로는 전지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고성장 중인 기업이지만 이번처럼 수소 관련 고부가가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계질기 기술은 향후 정부의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 지자체 주도의 수소 생산센터 구축, 수소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맞물려 수요 폭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술이 상용화되어 실질적 수주 및 매출로 연결된다면 에코프로의 주가는 단순 전지 소재 기업을 넘어 수소 전지 융합 성장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정부 정책, 실적 발표 등 외부 변수도 크지만 기술 경쟁력 확보는 장기적 주가 상승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기업은 작지만 강한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삼화전기입니다. 커패시터, 그거 콘덴서 아니야? 하고 지나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2024년 이 회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 단계 더 점프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죠. 먼저 삼화전기의 2024년 실적은 단순히 잘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장용 하이브리드 커패시터와 SSD용 S캡 제품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며 매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2,573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284% 증가한 301억 원을 기록했죠. 그야말로 실적 퀀텀 점프였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삼화전기가 제품 기술력과 시장 수요를 정확히 읽고 대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AI 서버, 데이터 센터의 수요 급증 속에서 S캡2와 같은 업그레이드 제품은 고객사의 안정성과 효율성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켰고 이는 실적에 바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은 어떨까요? 이 회사의 사업 계획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기존 월 300만 개였던 생산 능력을 1000만 개로 무려 3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량 증가가 아니라 글로벌 전장 및 AI 시장의 핵심 부품 공급사로 포지셔닝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입니다. 게다가 기술력의 중심에는 독자 양산 중인 하이브리드 캡, 공동 개발 중인 S캡2, 그리고 AI 서버 전용 SSD 대응 제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화전기는 더 이상 단순한 전자부품 조립 회사가 아닙니다. 소재부터 설계, 신뢰성 테스트, 고객사 맞춤형 대응까지 수직 계열화된 강한 체질을 갖춘 부품 전문 기업으로 진화 중입니다.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주목할 점이 많습니다. 단순한 커패시터가 아닙니다. 고온 환경, 급격한 전류 변화, 높은 출력 밀도를 견디는 고신뢰성 제품이 되어야 하죠. 이를 위해 삼화전기는 S캡2의 양산 테스트를 미국 전장기업과 함께 진행 중이며 이미 5,600만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따낸 바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작지만 성장 속도는 압도적입니다. 특히 전장 부품은 한번 채택되면 장기 납품이 기본입니다. 즉, 지금 기술이 채택되면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떤 시그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바로 기술 진입 장벽, 고객사 확보, 생산 능력 증설 이 세 가지입니다. 삼화전기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드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2025년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시기입니다. 특히 AI 서버, ESSD, 전장용 커패시터라는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자체가 재평가될 가능성도 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술은 이미 나왔고 고객사도 확보됐고 생산도 늘어난다. 그렇다면 주가는 언제 움직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이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전조가 만들어지는 시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움직임의 초입을 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삼화전기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게차가 앞으로는 수소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전기를 저장하고 빠르게 내보내는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 줄여서 EDLC가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히 고온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EDLC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이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DLC는 배터리처럼 전기를 저장하지만 충전이 매우 빠르고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큰 전력이 필요한 지게차나 버스, 철도, 우주 장비 등에 쓰이죠. 그런데 이런 EDLC는 온도에 약합니다. 특히 80도 이상 고온에서는 전극이 열화되거나 전해액이 증발되며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온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EDLC 개발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는 단연 일본의 파나소닉과 니치콘입니다. 파나소닉은 전해액에 특수 첨가제를 넣어 증발을 막고 활성탄 표면을 개질해서 전도도를 높이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니치콘은 바인더 즉 전극 입자들을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재료에 있어서 고온에서도 분해되지 않는 화학 조성으로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이미 수소차, 전기버스, 풍력 발전 시스템의 제품을 납품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고 특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EDLC를 연계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은 어떤 기술로 승부를 보려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삼화전기는 활성탄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과 고온에서 전극이 열화되지 않도록 전극 표면에 자가 조립형 방막을 입히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전해액도 기존에 사용하던 TABF4 기반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온용 조성을 발굴 중이며 셀 밸런싱 기술도 정밀하게 다듬고 있죠. 아직 글로벌 선두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있지만 특정 고온 특화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기술이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겠죠. 파나소닉과 니치콘의 주가는 최근 몇 년간 전기차와 ESS 산업의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고온 EDLC 기술을 제품화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핵심 캐시카우로 EDLC를 언급할 정도입니다. 국내 기업도 이러한 흐름을 타고 기술이 상용화되는 순간부터는 주가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이라는 건 결국 기업 내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국내에서는 카이스트와 서울대 재료연구원을 중심으로 고온 EDLC용 전극 소재, 바인더, 전해액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CNT 분산 기술, 질소 도핑 기술 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MIT와 일본 도쿄대가 나노 소재 기반 전극, 고온 안정 전해질 연구를 선도하고 있죠.
이처럼 대학과의 협력이 어느 기업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투자자에겐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이제 시장을 보겠습니다. EDLC 전체 시장은 2026년까지 25억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고운용 EDLC는 산업기계, 국방, 철도, 우주항공 분야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지게차처럼 순간적인 고출력이 필요한 분야에선 배터리보다도 EDLC가 더 적합한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현재는 틈새 시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5년 내에는 전체 EDLC 시장의 20% 이상을 고운용 제품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결국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삼화전기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은 현재 TRL 7단계 수준으로 기술 성숙도는 충분히 올라온 상황이고 실제로 수소지게차 실차의 탑재에 시운전까지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향후 산업용 파워 시스템의 납품이 확정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 급등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고객사와의 계약 여부, 해외 인증 획득 여부에 따라 지속적인 재평가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기술은 단순한 커패시터가 아니라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전력 솔루션입니다. 고온에서도 멈추지 않는 커패시터, 그 기술을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흐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흐름을 잘 따라간다면 투자자 여러분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DLC의 미래, 그리고 수소지게차 시대를 선도할 기업은 누가 될까요? 우리는 지금 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을 통찰하고 미래 산업을 전망하는 R&D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국내 수소 모빌리티 핵심 부품 개발 기업, 바로 일진하이솔루스입니다. 최근 글로벌 수소 산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기업은 단순한 소재 기업이 아니라 수소 저장과 운송 기술의 중심에 서 있는 플레이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한 해 동안 일진하이솔루스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고 2025년에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어디까지 진화해 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2024년 사업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올해 현대자동차의 넥소 수소연료 전지차의 타입4 수소 저장 용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본업의 경쟁력을 굳건히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타입4 고압 수소 탱크의 기술 신뢰성을 바탕으로 유럽향 수소 상용차 프로젝트에 시제품을 납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성과를 넘어 국제 인증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는 고내 구성 탄소 섬유 와인딩 공정의 자동화 비중을 높이며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국산 소재 비율을 확대하는 데에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향후 수익성 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글로벌 OEM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유리하게 이끄는 기반이 되리라 전망됩니다. 다음은 2025년 사업 계획입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내년부터 기존 차량용 수소 탱크 시장을 넘어 수소 운송 및 저장 시스템 통합 사업으로의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모바일 캐스케이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고압의 수소를 다단계 압력 차이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운송 중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2025년 초부터 450리터급 대용량 타입4 수소 저장용기의 수압 반복 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동시에 차압 공급 해석 기술과 시스템 설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에서 진행 중인 수소, 고속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한 진출 기회도 적극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 최근 기술 개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기술은 타입4 수소 저장용기의 내구성 강화와 반복 충방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정밀시험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은 고압 구간 수압 반복 시험 기술 개발이며 이는 장기간 사용 시에도 용기의 압력 유지력과 구조 안전성을 검증하는 핵심 공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필요한 시험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였으며 국내 KGS 인증뿐 아니라 ISO 글로벌 인증까지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저장 시스템의 차압식 공급 모듈 설계, 그리고 이를 실제 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실장형 경량 모듈화 기술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단순히 기업의 R&D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소 경제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연결되는 중장기 가치 창출의 출발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2024년 기술적 완성도와 시장 대응력을 바탕으로 수소 저장 기술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입증하였으며 2025년에는 통합형 수소 저장 및 운송 시스템 사업 확대를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차와의 독점 공급 관계를 넘어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관건입니다. 일진하이솔루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기술 개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타입4 수소 저장 운송 통합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기술을 누가 잘 만들고 있는지, 즉 국내외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 기술을 이끌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입4 수소 저장용기란 무엇일까요? 이 용기는 금속이 아닌 고분자 재질의 내부 라이너와 바깥을 감싼 탄소섬유 복합재로 만들어진 저장용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볍고 튼튼하게 수소를 고압으로 저장할 수 있는 특수한 통입니다. 이 통은 수소 자동차, 수소버스, 고정형 수소 저장소에 사용됩니다. 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은 일진하이솔루스입니다.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타입4 수소 탱크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특히 700기압 이상의 고압에서도 안전성과 경량성을 유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또 다른 국내 기업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수소 탱크를 감싸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자체 생산하면서 수소 저장 탱크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는 더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뛰어든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의 헥사곤 프루스는 수소버스와 트럭에 사용되는 타입4 용기를 세계 여러 나라에 공급하고 있고, 프랑스의 플라스틱 옴니엄은 수소 저장뿐 아니라 수소 연료 시스템 전체를 개발 중입니다. 또한 미국의 워싱턴 인더스트리 역시 대형 수소 저장 시스템과 이동형 운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일진하이솔루스는 기술력에서는 선두권에 있지만 시장 확장과 글로벌 진출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해외 주요 수소 저장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 성과와 시장 기대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헥사곤 프루스입니다. 이 회사는 노르웨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며 최근 유럽의 수소 정책 강화와 미국의 IRA 수혜 기대감에 따라 2024년 들어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수소 트럭에 장착되는 대용량 타입4 용기 수주 소식 이후에는 단기간에 30%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옴니엄입니다. 이 기업은 프랑스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기존 자동차 부품 사업을 기반으로 수소 사업 부문을 분사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수소 모빌리티 시장 확대에 따라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인더스트리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며 기존의 가스 압력 용기 산업에서 수소 저장 시스템으로 확장 중입니다. 미국 내 수소 생산과 저장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죠. 이처럼 해외 기업들은 기술뿐 아니라 수소, 인프라 시장의 정책 수혜와 수주 상황에 따라 주가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 저장 기술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하려면 기업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번엔 국내외에서 어떤 대학들이 타입4 수소 저장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대학부터 살펴보면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고압 수소 저장용기의 반복 내구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분자 라이너의 장기 수명 예측 모델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차압식 수소 공급 시스템, 즉 압력 차이를 활용해 수소를 전달하는 기술을 모바일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설계 해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MIT와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가 주도하고 있으며 700바 이상의 고압 저장 기술에 대한 열화 모델링과 안전성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는 나노복합재를 활용한 초경량 고압 탱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국 수소 저장용기의 안전성과 수명을 늘리고 저장 효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타입4 수소 저장 및 운송 시스템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장 규모부터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수소 저장 시장은 약 150억 달러, 2030년까지는 약 5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약 15%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린 수소의 확대입니다. 그린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활용해 만든 수소로 이 수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타입4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경쟁력 측면에서 핵심은 경량화, 내구성, 대용량, 고압 저장입니다. 타입4 용기는 금속보다 50% 이상 가벼우면서도 700기압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수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수소 운송 시장에서 핵심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고 있어서 국내외 기업들도 원가 절감, 양산 체계 확립, 공급망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일진하이솔루스를 비롯한 수소 저장 관련 기업들의 주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현재 넥소에 수소 탱크를 공급 중이며 고내 구성 타입4 용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대차 외 추가 고객사 확보가 부족합니다. 둘째, 글로벌 경쟁사 대비 생산단가 절감 및 해외 진출 전략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합니다. 2024년 이후 유럽과 미국의 수소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일진 하이솔루스가 700바 고함용기와 대용량 저장 기술을 선점하게 되면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향후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기술 고도화, 신규 수소 모빌리티 연계 사업 진출 여부가 주가 상승의 주요 촉매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타입4 수소 저장 및 운송 통합 시스템의 기술과 시장, 그리고 기업들의 전망까지 5가지 항목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소 경제는 이제 막 본격적인 산업화 초입에 들어섰고 이 분야의 기술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은 중장기적 기회를 선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